딸이 전하는 현대의 효, 그리고 가족의 의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특별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효의 의미도 달라졌고, 이제는 아들보다 딸이 낫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시대가 되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딸들이 부모님과 함께 겪는 여러 가지 기쁨, 슬픔, 그리고 좌절 속에서 새롭게 정립되는 효의 의미와 올바른 가족 관계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 효의 새로운 정의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과거의 효는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며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사랑에 대한 보답의 개념이 강했죠. 하지만 오늘날의 효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와 친구처럼, 때로는 동료처럼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딸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서 아들이 가족의 대를 잇고 경제적 책임을 지는 역할에 집중했다면, 딸은 부모의 감정적 지지자이자 삶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 김민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민지 씨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들러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먹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요리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공유하는 행위는 현대의 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은퇴 후 스마트폰 사용법을 어려워하시던 어머니께 딸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어머니는 딸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을 도와주는 영상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셨고, 이제는 직접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까지 하시며 새로운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즐거움을 찾도록 돕는 것 또한 현대의 효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딸은 부모님의 삶에 새로운 창을 열어주고 그 안에서 부모님이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2. 딸의 역할 공감과 소통의 연결고리. 현대 사회에서 딸은 부모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는 자녀는 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딸이 부모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데 능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딸들은 부모와의 대화에서 단순히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적 공감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버지와 딸, 새로운 관계의 시작. 과거에는 아버지와 딸 사이의 관계가 다소 서먹하거나 권위적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취미를 공유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은퇴 후 딸과 함께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딸이 가자고 하니 따라 나섰던 길이었지만,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녀에게 등산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 서로의 삶을 나누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아버지는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팬이 되어 함께 콘서트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자신과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딸은 아버지에게 낯설었던 세계를 소개해주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딸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딸 역시 아버지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상호작용의 좋은 예시입니다. 어머니와 딸 친구이자 동반자.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더욱 특별합니다.
모녀는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때로는 삶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입니다. 딸은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이해하고 어머니는 딸의 현재를 응원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한 딸은 어머니와 함께 갱년기를 극복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짜증과 우울감을 단순한 변덕으로 치부하지 않고 함께 병원에 가 상담을 받고 호르몬 변화에 대해 공부하며 어머니의 힘든 시간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함께 겪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모녀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나의 어머니가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3. 현대 가족의 좌절과 극복. 물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의 충돌, 경제적 문제, 그리고 부모의 노화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특히 자녀는 나이 든 부모를 보며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 때로는 무력감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딸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모시면서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며 슬픔을 느꼈고 매일 반복되는 돌봄 노동에 지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좌절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효는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정하고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포함합니다. 4. 올바른 가족관계를 위한 조언. 그렇다면 현대의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과거에는 부모, 자녀가 한 집에 사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의존하는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할 때 서로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오히려 만남의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즐거워집니다. 둘째, 솔직하고 열린 소통입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딸은 어머니께 엄마, 제가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 집안일을 다 못 도와드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어머니는 괜찮다, 내가 바쁘면 나도 친구들 만나러 나갈게 라고 답하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대화는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역할 바꾸기입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가르치는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가르쳐주며 역지사지의 입장을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새로운 맛집을 소개해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넷째, 함께하는 시간의 질입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것보다 서로에게 집중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전히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그 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대화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 종합적인 생각과 딸이 전하는 진정한 효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사회의 딸들이 부모와 함께 겪는 여러 가지 감정과 경험을 통해 효의 새로운 의미를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효가 부양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대의 효는 공감, 소통, 그리고 함께하는 삶에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든 딸이든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서로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기쁨, 슬픔, 그리고 좌절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족의 모습이자 진정한 의미의 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은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러나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에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 관계죠. 하지만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것이 곧 현대의 효가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경험 속에서 지혜를 얻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부모님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억지로 하나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교감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어렵다면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 짧은 질문 하나가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잊고 지냈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